우주로 비상하는 인류의 꿈. 세계는 지금 우주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술 개발해보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첫걸음, 우주항공청 설립인데요. 여기저기 기관에 흩어져가지고 제각각 개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좀 집중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임시 청사 및 청사 후보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최적의 위치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주도로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의 시작으로서 한국의 국교에 닿은 로봇을 우주로 보내는 게 저희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 삼, 이,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두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1.5톤의 실용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는 당시 발사에 쓰였던 75톤 엔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된 75톤 엔진이고요. 그중에서도 2단에 적용하는 고공 적용용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형 엔진을 보유하고 1.5톤의 그 위성을 궤도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저희들이 7번째로 이제 기술을 보유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상당한 기술적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리호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싣고 3차 발사에 나섭니다. 2027년까지 4차례 발사하며 기술 고도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누리호 발사체 자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 개념으로 1차, 2차 발사를 수행했었고요. 3차 발사부터는 실제적인 위성 발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발사하고 다른 점은 2차 발사에서는 위성에서 큐브 위성들을 분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3차 발사 때부터는 발사체에서 직접 큐브 위성까지 다 분리하게 되는, 즉 발사체에서 다중 위성을 분리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1993년 첫 국산 로켓이 날아오른 지 30여 년.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국내 첫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임무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을 향한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우주 개발에 필요한 3가지, 발사체, 위성, 지상 발사 기능, 이거는 확보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얻었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냥 한번 갔으니까 와, 우리 잘했다 라고 끝난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누리와 누리호는 각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과거 강대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된 우주 개발 경쟁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전개를 맞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위성 제작이나 발사 비용이 줄어들면서 우주를 새로운 영토로 보기 시작한 건데요. 상업용 위성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쏘아올린 발사체와 위성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상업적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주를 이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을 이용한 저기도 통신,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 인터넷 같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궤도 영역을 통해서 지구를 관찰해서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광역을 관찰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 우주에서 생산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주는 중력이 없는 곳이니까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과학적 탐사 수준이었던 우주 개발은 이제 우주판 대항해 시대로 불릴 만큼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낸다는 계획이고, 중국은 우주정거장 텐궁을 세워 달 탐사 전초기지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히토류, 티타늄 등 우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상에서 해왔던 그런 광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술이 우주로 진출해서 자원을 캐왔을 때의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기술이 언제 돼갖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의외로 빨리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거의 동참을 하고 있는데, 아르테미스 계획이 달에서 자원을 캐서 활용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든 다양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우주재단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산업 경제 규모는 우리 돈으로 578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 시장 572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요. OECD는 세계 우주 관련 산업이 2040년에는 약 3경 5천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커지는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발사체나 인공위성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한 서비스 부분이 계속 창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거냐. 하지만 세계 우주 시장에서 우리의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2021년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 수준. 세계 시장에서 비중이 1%도 채 되지 못합니다. 우주 선진국에 비해 개발 역사가 짧고 국가가 기술 개발을 주도한 탓에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네들이 지난 한 50년 동안 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한 10년 만에 그거를 우리가 확보를 한 거죠. 물론 그 기술을 확보한 거하고 그거를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 만들었다고 다 모두 자동차 생산 대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제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 경쟁력 있는 발사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주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 전자 산업, 그다음 뭐 최근에 그 4차 협력 산업인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그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 분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인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좀 이렇게 잘 융합을 하면은 전통적인 인공위성 개발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그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인공지능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인공위성을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부도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입니다.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입니다. 핵심은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신설입니다. 그간 각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우주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주 분야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선진국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기관에 흩어져 가지고 제각각 개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어쨌거나 정부가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한 제각각 부처들이나 제각각의 개발기관들이 하고 있는 어떤 우주개발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주 개발의 발전 방향에 좀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취지이고 많은 분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이달 초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위한 파격적인 61개의 특례 조항을 담았는데요. 연봉 상한선을 없애고 외국인 채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우주항공청장이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은 전문가 임기제 전문가는 한 20%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법 예고된 법률에 의하면은 그것을 초과해서 모든 직급에 대해서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적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기술료가 발생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서 보수를 초과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바로 민간에 돌아가서 바로 재취업을 하기 쉽도록 조건도 많이 완화를 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조직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될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 국내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집적돼 있습니다. 우주 관련 기업이 모인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임시청사 및 청사 후보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정부에서 최적의 이치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이 되짐에 따라서 개발과 제조, 산업화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인데요. 전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부터 기상위성 천리안 개발에 참여하고 누리호 총조립과 제작이 이뤄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공우주 1세대 기업입니다. 위성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이 모두 이루어지는 우주센터. 먼지 유입을 막고 항상 같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여기 보시는 위성은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45FM 조립을 위해서 구조체가 현재 납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45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이제 조립이 시작되고 조립이 완료되면 성능 시험, 환경 시험을 통해서 이제 발사체에 장착되게 되는 그런 차세대 중형 위성 45입니다. 이곳에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500kg급 중형위성 5기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차량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 국토관리와 농지, 산림, 수자원 감시 등에 활용되는데요. 기존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4세대 중형위성 2호기부터는 민간 기업이 총괄함으로써 민간 위성 시대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이제 개발이 다 완료됐고 이제 발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주도로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의 시작으로서
저희가 이제 500kg급의 표준 플랫폼을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일단은 이제 본체가 이제 표준 플랫폼이 확보가 되면 그 사용자 목적에 맞는 탑재체만 얹어서 2호,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민간 주도 양산 체제를 이제 개발 구축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최근 세계 우주 시장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우주 막 떠드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로켓 쏘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뒤돌았으면 저거 왜 하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으면서 왜 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나사 같은 경우에는 나사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그 기술들을 민간에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기술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고용을 얼마나 확대를 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얼마나 국민들이 향유하게 할 수 있느냐. 누리호 제작에 참여하는 경남 사천의 또 다른 기업. 누리호 동체, 금속체와 구조체 등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제작에 참여한 사천 시내 중소기업만 50여 곳에 달하는데요. 우주산업에서 국가기관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2040년경에는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약 3경 5천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위성체 제작 능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소형 발사체 시장을 정부 지원하에 중소, 중견기업, 컨소시엄 주도로 개발, 상업화한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관련 업체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산업에 특화된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및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공 쪽은 팬데믹에서 벗어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난 해소입니다. 향후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인력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남다른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우주시장 공략에 나서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 바닥을 달리는 작은 로봇, 흩날리는 고운 흙을 넘으며 이리저리 주행하면서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해 송출합니다. 뭘 시험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는 흙이 인공 달 토양입니다. 이게 달에서 아폴로 시트 때 미국이 흙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 가져온 흙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복제를 해서 인공으로 만든 달 토양이고 흙 특성 자체가 지구에 있는 그냥 모래사장이나 이런 흙들과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 저희는 달에 가야 되니까 그 환경에서 잘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사토 위에서 저희가 이러한 로봇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고운 흙으로 뒤덮인 달 표면에서 주행하기 위해 갈퀴와 구멍 등 다양한 바퀴를 연구한 건데요.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향후 달 착륙선과 함께 달에 도착해 최대한 멀리 이동하여 달의 지표면을 관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스타트업이 세계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만큼 우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스타트업이 대두된 이유 자체가 이제 요소한 것들을 스타트업들이 다 해소를 하고 그 스타트업이 이제 정부나 이제 대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 이러한 이제 부분의 기술과 이제 관련된 거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이제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방안과 우주항공청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주 산업은 당장 1, 2년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국가 간 협업이 많은 만큼 전담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한국 우주업계 자체가 외국이랑 계속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외국이랑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외국과 이제 외국의 정부나 외국의 대기업과 일을 하려면 한국의 정부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주 담당하는 청이 70개 국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긴다면 훨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고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도 발빠르게 청사부지 용역 조사를 마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에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본 용역에는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 기반 조성이라든지 행정 복합 청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 나갈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항공청뿐만 아니고 관련 기관들의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을 때 정말로 한치의 불편함이 없이 우리 사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경제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국가 조직이라는 행정혁신 사례가 될 우주항공청.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방면으로 추진되던 연구개발 사업을 한 방향으로 모아나가는 건 역시 관건입니다. 우주항공청에 지금 이제 우수한 인재를 이제 모을 수 있게끔 특별법에서도 뭐 연봉 상한을 이제 좀 폐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뭔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 그 우수한 인재들이 우주 개발의 R&D를 우주청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45년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향한 여정.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은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우리가 주요 부처나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대항해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우주를 향해 우리의 꿈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주 개발을 그냥 단순히 우주 개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 커지고 넓어지는 시발점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정말 강대국, 작지만 강한 나라.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꼭 갈 거라고 믿습니다.